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이었는데 아주 코로나가 휩쓸어버린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왜 강했는지, 주도주는 누구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장 마감 후에 허브리핑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만 주셔도 저희가 허브리핑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하실 때 도움 꼭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뉴스부터 보죠. 요번 주에 사실 그 정부 부처 그 일정을 이걸 또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싶기도 한데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일 11월 30일 날 산업부에서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도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있는데 갑자기 갑툭튀 코로나가 터지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슈들이 코로나 쪽으로 완전히 좀 쏠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슈 한번 보면요, 탄소 중립 발전 기술 개발, 수소, 암모니아, 해상 풍력에 초점을 둔다. CCUS가 이게 탄소 포집이죠.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보시면은 신발전으로는 수소, 바이오매스, 폐기물, 연료전지, 두산퓨어스, SPS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있고, 해상 풍력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LS전선이라든지 뭐 CS윈드 굉장히 많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탄소 포집은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수소, 생산 및 저장 하면 또 관련주들이 있고, 미세먼지, 디지털, 안보 보안, 뭐 라운시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고, 디지털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수혜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1, 2년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는 사실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대한전선도 해상 풍력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여기 나오는 대로 해상 풍력 기술은 부유식과 장기 기후 예측 모델, 운전 시스템 등 차세대 풍력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로봇과 선박을 개발하는 등 해상 풍력 유지 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데 짧아요.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담아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 신성장 동력 해상 풍력 생태계 밑그림 완성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기 정도죠. 지금 해상 풍력 후보지들 아니면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들 보시면 전라남도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 뭔가 해상풍력 관련주들 혹은 뭐 성장주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동력이 좀 약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요것보다는, 제가 갑자기 왜 대한전선 이야기 하는데 이재용 아저씨가 튀어나오냐라고 하시면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대한전선이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인프라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프라는 뭐다? 통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께서 만나고 오신 게 모더나 CEO 만나고 왔고요, 버라이즌 CEO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왔다? 백악관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백악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때문에 간 거겠죠. 우리나라랜다. 삼성전자가 2020년도까지만 해도 인텔한테 밀렸었어요. 근데 밖에가 참 시끄럽네요. 2021년도에는 인텔을 누르고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는 왜 그런지는 뭐 아직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누구 만나고 왔다? 삼성의 통신장비 부품 공급사이자 또 시스템 공급사인 통신 쪽에 이제 버라이즌 CEO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모더나 CEO도 만나고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5G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투자를 또 안 하고 5G도 자리도 못 잡았는데 6G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들이 사실 여전히 아직 뭐 이렇다 할 반응을 좀 못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에이스테크가 있는데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9월 달에 최고점 찍고 질질질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 달에 최고점 찍고 추세도 못 돌려놓고.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좀 올라가 주면 대한전선은 이게 광케이블 하고 있다. 홈페이지 보면 광케이블 이렇게 대놓고 있고
뭐 해상풍력 해적 케이블하고 초고압 케이블도 하는데 야, 좀 구리랑 관련해서 이게 또 통신도 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좀 바람을 말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화되고 있는 게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종목도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지루함을 또 많이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좀 두시대 딴 데 가서 일단 좀 놀고 오자 라는 부분을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면은 오늘 거래가 한 770만 주 터졌어요. 네, 근데 240만 주가 개인들의 매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양분해서 매수를 가져가 줬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금융투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거의 뭐 생양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 들어온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오늘 증시 자체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음봉입니다만 개파락하고 이렇게 찍 올라간 거가 오늘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만큼 냉정히 보면은 뭐 대한전선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뭐다? 뭐 더 이상 뭐 빠질 것도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것도 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180만 주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신한금투에서 100만 주 들어왔죠. 뭐 하위 창구들은 아직 안 나옵니다만 상위 5개의 거래원을 보면은 대놓고 신한금투가 외국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신한금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키움증권에서 50만 주 나간 거 보면 역시 키움증권은 누구다? 개인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량들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저점을 잡아주고 물량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량을 좀 공격적으로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설프게 단봉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위에서 그 시세를 윗골이라도 뭐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이 보다 좀 공격적이고 보다 빠르게 매물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휩쓴 오늘 시장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 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받으셔가지고 좀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